결국엔 나치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치 취급하니까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서 때려잡을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나치라는 게 1933년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의 부분인데 아예 내용 자체도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치로 보고 선전선동 당해서 뽑아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나치당은요, 폭력, 선전,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반란 이런 어떤 모략을 통해서 의석을 얻었고 그것도 과반을 못 얻었고요. 보수당과 연합을 돼서 과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이번에 민주당한테 22대에서 과반을 준 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전반기의 국정 운영은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 개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셔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거기다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함께 같은 날, 그러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사실상 첫 번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뭐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날짜를 달리 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안 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이것의 어떤 그 여론 효과라든가 보도 효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나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면회 지도부의 원팀 주문 당내선 중도 민심 멀어질라 원성.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연령적으로 20, 30대 뭐 청년들이나 뭐 그 다른 세대들이나 그리고 뭐 생각이 그 좀 다양한 우판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이게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않고 어쨌든 당이 그러니까 뭐 이 분열돼 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당이 그러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잘 가달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원팀으로 좀 임해달라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기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 가기 전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인간된 도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팀을 주문했다는 건 간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윤 대통령은 지도부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말씀은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 개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셔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거기다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함께 같은 날, 그러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사실상 첫 번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뭐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날짜를 달리 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안 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이것의 어떤 그 여론 효과라든가 보도 효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그 구속된 상태고 영어의 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가 많이 결집되고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다짐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당과 윤 대통령 같이 간다는 얘기가 어제 결국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이 뭉쳐서 우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잘 뭉쳐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결집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는 좀 양쪽이
양쪽으로 굉장히 결집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지금 결집이 돼 있다라고 분석을 하긴 하는데 네. 윤 대통령 얘기는 아직 보수가 더 결집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이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네. 정치 초보인 대통령,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그리고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망상에 빠져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과 같이 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말씀한 대로 전문가들이 양 진영은 다 결집이 됐고요. 중도만 딱 떼내서 보면 명확합니다. 거의 2대1, 2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심은 그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윤심을 택하고 민심을 버린다면 죽는 길로 가는 건데 그냥 딱 하나입니다. 기왕 버린 몸 어떻게든 되겠지. 3년만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니까 국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당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이 3년만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잘 지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위로 비판을 하셨어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 어떻게 같이 윤 대통령 같이 간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이 보수 결집에 대한 어떤 취지, 원팀에 대한 주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 윤의 30분 옥중 정치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제 저희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30분간 있었던 이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나경원 이 세 사람과 얘기를 하면 30분 동안 나치 얘기도 했다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나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의회 독재 얘기를 하다가 나치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 얘기인즉슨 지금의 민주당이 마치 나치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정상적이진 않죠. 민주당이 다소 야당으로서 좀 거칠게 밀어붙인 건 있으나 지난 3년간 내란 사태 이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빈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야당이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손을 내밀어서 햇볕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따뜻하게 보듬었을 때 이게 정치로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대강으로 가고 결국엔 나치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치 취급하니까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서 때려잡을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나치라는 게 1933년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의 부분인데 아예 내용 자체도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치로 보고 선전선동 당해서 뽑아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나치당은요, 폭력, 선전,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반란 이런 어떤 모략을 통해서 의석을 얻었고 그것도 과반을 못 얻었고요. 보수당과 연합을 돼서 과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이번에 민주당한테 22대에서 과반을 준 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전반기의 국정 운영은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치를 민주당의 독재로 비유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과 나치를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또 민주당 쪽의 반박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도 같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 윤, 지도부가 아닌데 나경원을 부른 까닭은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왜 나경원 의원이 갔느냐를 알아보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왜 부른 것이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탄핵 심판 절차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절차 문제를 제기한 게 나경원 의원만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콕 집어서 나경원 의원을 불렀는가라는 겁니다. 추정의 부분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네. 대표 경선을 나올 때 연판장을 돌려서 쫓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 경선에 또 나왔더니 그때 마치 나경원 의원을 밀어줄 것처럼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나이연대라고 그래서 그때 뭐 나경원 이철규 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원희룡 전 지사를 뭐 낙점 비슷하게 뭐 낙점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나경원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적극적인 그런 방어 전략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나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물론 어제 가신 분들 세 분이 다 판사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나 의원도 같이 보자라고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그거야 정확한 거는 네.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생각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런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건 어떤 미안함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서 더 고마움 그런 게 같이 섞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